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이 독일을 3대 0으로 제압하며 동메달을 획득한 후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국 기자가 한국 대표팀 선수 중 한 명인 전지희 선수에게 다소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닌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메달을 따니 행복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전지혜 선수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단호한 태도로 중국 기자에게 응수합니다. 똑부러지게 받아치는 그녀의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외신 기자들과 선수들은 순간 놀라서 할 말을 잃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기만 하는데요. 그리고 무례한 질문을 던졌던 중국 기자는 당황한 듯 재빨리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사연을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 메이화예요. 31살이고 중국 출신의 스포츠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중국 선수단의 지원 스태프로 참가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건 어릴 때 탁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된 경험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탁구에 푹 빠져 있었어요. 9살 때 처음 라켓을 잡았고 그 이후로 탁구는 제 인생의 전부였죠.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중국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재능도 인정받았어요. 매일 6시간 이상 훈련하면서 올림픽에 나가는 꿈을 키워왔죠. 그런데 그 꿈이 19살 때 전국대회에서 큰 부상을 당하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날 경기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상대 선수와 치열한 랠리를 주고받는 중이었고 저는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죠. 경기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를 때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고 몸을 날렸는데 그 순간 팔 뒤꿈치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어요. 마치 불이 붙은 것 같은 아픔이었죠. 라켓을 떨어뜨리고 코트에 주저앉으면서 모든 게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의료진이 바로 달려와서 저를 진찰했지만 저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했어요. 제 팔은 움직이지 않았고 부상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죠. 그 경기 이후 선수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탁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저와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친구 텐민웨이가 한국으로 귀화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텐민웨이는 저와 정말 각별한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탁구 선수로 함께 훈련해왔고 우리는 서로의 실력을 존중하면서도 늘 선의의 경쟁을 펼쳤죠. 그 당시 텐민웨이가 한국으로 귀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중국에서 성인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고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결심한 것이라고 했어요. 중국에서는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와 달리 성인 탁구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이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텐민웨이는 자신의 탁구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친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키워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친구의 용기와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그녀가 탁구를 위해 조국을 떠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탁구 선수로서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기에 저 대신 텐민웨이가 중국의 국기를 내걸고 세계 챔피언이 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국의 국기를 달고 세계 대회에 나간다는 소식은 솔직히 제 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에서 자라면서 탁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친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녀의 결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다른 탁구 선수들은 텐민웨이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텐민웨이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고 한국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왜냐하면 탁구는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잘하는 종목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중국에서 더 노력해서 국가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탁구는 중국의 자부심이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전통을 가진 스포츠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텐민웨이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녀가 중국을 떠난다는 사실에 실망과 비난이 뒤따랐던 겁니다. 어렸을 적에는 탁구 국가대표로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목표였지만 성인이 되면서 텐민웨이와 저는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상 이후 탁구를 그만두고 물리치료사로서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에 진학해 스포츠의학을 전공하면서 스포츠의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영양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어요. 선수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방학 때마다 스포츠 클리닉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도 쌓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일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커져갔어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저는 중국 국가대표팀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청소년 국가대표팀에서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인 국가대표팀에서 선수들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여러 국제대회에 선수들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어요. 매 대회마다 저도 선수들만큼이나 긴장하며 그들과 함께 모든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선수 생활을 그만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수들의 재활을 도우며 그들이 다시 컨디션을 회복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모습을 보는 일이 저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제 적성을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직접 선수로서 경기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그들의 성공을 돕는 역할도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덕분에 탁구 선수를 그만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선수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올림픽은 모든 스포츠인의 꿈이잖아요. 비록 선수로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죠.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파리로 출발하기 전날 밤 설레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대에 차서 도착한 파리 올림픽 현장은 예상과는 달리 아수라장 같았어요. 특히 선수촌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어서 무더위 속에 선수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보였고 도쿄 올림픽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골판지로 만든 침대는 도저히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식단도 놀라웠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는 주로 채식 메뉴가 제공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선수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식단이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중국 선수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메달 행진을 이어갔어요. 중국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으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국가에 대한 애정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투지와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전 세계가 함께하는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거머쥐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중국의 국기가 높이 휘날리게 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그들과 같은 팀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파리 올림픽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눈에 익은 선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텐민웨이였죠. 아, 이제는 이름이 전지희로 개명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으로 귀화하고 나서 처음 본 거라 그동안은 제 기억에서 잊혀져 있었기 때문에 꽤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나마 도쿄올림픽 때 잠시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던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시합이나 귀화 때문이 아니었죠. 그때 전지희가 화제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성형수술 때문이었어요. 너무 달라진 모습에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한국에 간 이유가 성형수술 때문에 간 것이냐,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머리를 바꾼 거냐면서 비아냥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인들의 비난에도 전지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직접 올리는 쿨함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중국인들의 댓글 하나하나에 답변을 달기 시작했죠. 많은 중국 여성들이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비용은 얼마나 들었냐, 수술한 병원은 어디냐 등 많은 질문에 쌍꺼풀 수술은 한국 돈으로 77만 원 줬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병원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엔 웃음 표시와 함께 직접적인 이름을 거론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전지희의 모습에 부정적이었던 중국 여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면서 더 잘 되기를 바란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전지희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어요. 어느새 그녀는 중국인의 모습보다는 어엿한 한국인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인지 그녀가 조금 더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는 아쉽게도 일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준결승행이 좌절되었지만 파리올림픽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전지희가 어떤 경기를 펼칠지 궁금했고 그녀의 노력이 이번 올림픽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어요.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이 파리올림픽에서 준결승까지 오는 길은 정말 치열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탁구 강국임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남녀 대표팀 모두 최선을 다했죠. 특히 여자 대표팀은 신유빈과 전지희를 중심으로 한 팀워크 덕분에 각국의 강력한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준결승에 오르게 됐어요. 첫 경기는 브라질을 상대로 한 경기였는데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팀의 사기를 한껏 올렸죠. 이후 8강전에서도 선수들이 철저한 준비와 뛰어난 기량으로 상대를 제압했어요. 전지희와 신유빈은 매 경기마다 중요한 순간에 팀을 이끌며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이제 준결승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인 중국과 맞붙게 되었어요. 이 경기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 세계 최강인 중국 탁구팀은 상대를 얕보거나 방심하는 법이 없었죠. 한국을 파리에서 3번이나 좌절시킬 만큼 철저히 준비된 팀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세계 랭킹 1위 순잉사, 2위 첸멍, 3위 왕만이로 구성된 중국을 상대로 준결승전 내내 고전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복식 매치에서 신유빈과 전지희가 천멍과 왕만위에게 패하면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이 중국에게 열세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신유빈, 전지희, 이은혜가 약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만큼 강력한 상대였던 거죠. 특히 여자 복식에서 신유빈과 전지희는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고 있었기에 천멍과 왕만위를 상대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많았어요. 하지만 중국팀은 그 예상조차 뛰어넘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한국은 끝내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준결승전에서 중국에 완패한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탁구는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중국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한국 선수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니 중국이 왜 이 종목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치르는 전지희를 보면서 그녀가 한국으로 귀화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녀가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혹은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물론 지금 그녀는 한국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지희를 향한 중국 내의 반응은 훨씬 더 신랄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그녀가 나라를 버리고 한국으로 갔다며 비판했고, 특히 준결승전에서의 패배를 보고는 꼴 좋다는 식의 악플들이 난무했어요. 이런 비판은 전지희가 얼마나 큰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지를 잊은 채 단지 그녀가 중국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그녀를 부정적으로 보는 중국인들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전지희가 한국으로 귀화한 후 올림픽 무대에서 다시 중국과 맞서게 되자 많은 중국인들은 그녀를 비난했고 그녀의 실패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전지희가 독일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2016년 리우 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단체전에서는 2번 연속 8강 문턱에서 좌절했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단식 64강전에서 조기 탈락했어요. 이런 기록들 때문에 그녀가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국 탁구 대표팀은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체전 3위 결정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3대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당당히 동메달을 거머쥐었죠. 많은 이들이 전지희와 한국팀의 승리를 의심했지만 그들은 이를 뒤엎으며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3위 결정전에서 한국은 시작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 경기에서 신유빈과 전지희가 복식에서 독일의 강력한 조합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기선을 제압했죠. 이어진 단식 경기에서도 전지희와 이은혜가 각각 승리를 거두며 독일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날 경기장은 긴장감 속에서도 한국팀의 투지와 집중력이 돋보였어요. 전지희는 그날 경기에서 특히 주목받았어요. 그녀는 이전 올림픽에서의 실패를 딛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귀화 선택을 의심했지만 이날의 승리는 그 모든 의심을 떨쳐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외신 기자들이 전지희를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기자들은 축하의 말로 질문을 시작했지만 한 중국 기자는 달랐습니다. 그간 중국인들이 전지희에 대해 느끼고 있는 배신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 질문은 바로 한국 귀화 13년 만에 한국 국적으로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어서 기쁘냐는 것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이 중국에서보다 그렇게 행복하냐는 선을 넘는 질문도 덧붙였죠. 이런 질문들은 그녀가 중국을 떠나 한국을 선택한 것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과 배신감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지희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기뻐하던 그녀의 얼굴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버렸고 이내 굳은 표정으로 전지희는 입을 열었는데요. 그녀가 말하길 이은혜 선수와 저는 모두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귀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지금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한지 묻는 질문이 나온 것 같네요.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 답변은 분명합니다. 2011년에 한국으로 귀화한 후 저는 첫 해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며 여러 차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대한탁구협회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많은 한국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었고 저는 한국 대표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랑 덕분에 저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선수가 되었지만 주요 대회에서는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무릎 부상이 겹치면서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한국이 저의 잠재력을 알아봐준 만큼 저도 어떻게든 한국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이은혜 선수와 저는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신유빈 선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죠. 그녀는 언제나 먼저 다가와 주었고 우리를 먼저 배려하며 감동을 주었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인기에도 불구하고 신유빈은 늘 친근한 동생처럼 우리를 대하며 그 겸손함에 우리는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유빈이 국제대회에서 높은 랭킹을 기록해준 덕분에 이번 대회 단체전에서 유리한 시드를 받아 4강까지 순조롭게 진출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생활보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매우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과 달리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불합리한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질문의 의도는 중국이 더 나은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이며 한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전지희의 한치도 흔들림 없는 단호한 답변에 중국 기자는 당황하며 순식간에 질문을 종료하고 자리를 이동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전지희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면 중국 기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전지희가 한국으로 귀화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지희의 확고한 답변에 중국 기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지희는 자신의 선택과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녀가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그 순간 중국 기자도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잠시나마 전지희의 선택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로 인해 행복하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겠죠. 전지희가 중국을 떠나 한국인이 되기로 하고 한국의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그녀의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비록 다음 올림픽에서는 전지희 선수를 볼 수 없겠지만 그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그 길에서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전지희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그녀의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자신의 꿈과 가치관을 따라 한국으로 귀화한 그녀의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의심의 시선을 받았지만 전지희는 자신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며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의 활약은 그동안의 그녀의 노력과 결단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다음 올림픽에서는 전지희 선수를 볼 수 없을지라도 그녀의 여정이 보여준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전지희 선수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